신경내과 전 부정맥을 전공하고 있는 최영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강의를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원래 오늘 강의가 전 오프라인으로 강당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그게 안 되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유튜브라서 실시간 채팅이 있네요. 그래서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어떤 반응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할 테니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나 웃기기라도 한다면 하하하 이런 거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하고 송출을 하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서 채팅을 올리시고 제가 보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는 못 보고 한 30초 정도 뒤에 볼 수 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정맥을 하는데 오늘 제목에 뭐 부정맥의 종류 이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부정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또 생소해 하시고 잘 모르세요. 제가 외래를 보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처음 오실 때 뭐 부정맥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네, 부정맥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떤 부정맥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은 그래요? 근데 부정맥이 뭐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방금 본인이 부정맥 때문에 오셨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그만큼 부정맥이 좀 개념 자체가 생소합니다. 환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어떤 부정맥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정맥이 제일 많이 일으키는 증상이 두근거림 그리고 실신 부정맥의 종류는 대표적 부정맥이 일으키는 증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근거림이 이제 주로 부정맥이 일으키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이 두근거림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 또 부정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근거리는 느낌은 심장 때문일까? 제가 이렇게 했죠. 오늘 지금까지 살면서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두근거리는 느낌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 끄고 다음 강의를 20분 뒤에 다음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X 누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두근거림이라는 증상은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느끼셨던 두근거림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두근거림이. 그거를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두근거림이란 심장이 뛰는 감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이제 두근거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들 한 번씩은 두근거림,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으셨을 거예요. 두근거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경우에 두근거림 많이 있어도 병원에 잘 안 옵니다. 왜냐? 우리가 두근거리는 특정한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림은 병적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놀랬다거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나 두근거리죠.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에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두근거림은 이제 병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두근거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근거림이라는 이제 심장이 느껴지는 게 이 자율신경계에서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율신경계라는 건 뭐냐?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죠. 우리 신경계 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경계이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신경계에는 크가지 두 개가 있는데 교감신경계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 이런 걸 담당하는 신경계가 되겠고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좀 쉬고 앉아서 뭐 좀 먹고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게 부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특히나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때 이럴 때 보면은 이 호흡수가 증가, 심장 박동수 증가,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근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때 두근거림을 느끼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항진되는 상황이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통보다 좀 심하게 과하게 항진이 된다거나 좀 부적절하게 항진이 될 경우는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근거림의 원인에는 그래서 실제로 두근거린다고 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진짜로 심장 문제로 두근거리는 경우는 절반이 좀 안 됩니다. 대략 한 43%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제일 많은 게 좀 정신적인 원인이에요. 뭐 정신과적인 병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좀 과하게 항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민하진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좀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거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몸이 좀 예민하고 이렇게 항진되는 경우는
특별한 다른 병이 없더라도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또 많은 경우가 심장 이외의 질환, 이제 대표적인 게 갑상선 항진증이죠. 갑상선 항진증, 그 외에 이제 몸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약을 잘못 먹는 경우. 우리가 약을 드실 때 약에 이제 보시면 약의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읽어보면 항상 부작용에 소화불량, 뭐 두근거림 되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림이 의외로 약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심장 관련 약제, 정신신경 관련 약제, 이런 약제들은 두근거림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근거림 중에 심장이 아닌 원인에 의한 두근거림도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심장 원인에 대한 두근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장 원인으로 인한 두근거림 중에 가장 흔한 병증이 부정맥이에요. 이제 제 부정맥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맥은 정상적이지 않은 맥박이라는 거예요. 심장의 맥박이 비정상적인 상태. 그러면 심장의 맥박이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 자, 심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심장에 크게 4개의 공간이 있어요. 위에 심방이 2개, 아래에 심실이 2개,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심장 중에 오른쪽에 있는 우심방에 동결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결절이라는 해서 이제 심장의 배터리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전기가 심장 안에서 자기 전기줄을 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심장의 전기를 쫙 퍼뜨리면서 심장이 한 번에 뛰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심장 맥박이고요. 이런 전기 신호를 따르지 않고 다른 전기 신호로 인해서 심장이 뛰는 경우를 다 이제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것 되겠습니다. 제가 뭐 채팅을 보니까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시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어서요. 박훈준 쌤이랑 같이 다시 하고 제가 강의 중간에는 질문에 대답 드리긴 좀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는 크게 3가지예요. 우리 맥박이 정상 맥박이 1분에 60번에서 100번 이 사이로 뛰면은 맥박수가 정상입니다. 부정맥의 어떤 것은 빈맥, 그러니까 맥이 빨라지는 것. 그래서 맥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이 있고 맥이 느려지는 부정맥이 있고요.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맥박이 빨라진다고 다 부정맥이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맥 중에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도 있고 맥박이 느려지는 부정맥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정상맥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정맥을 나누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게 달라져요. 맥박이 빨라질 때, 불규칙해질 때, 이럴 때는 주로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고 맥박이 느려지거나 멈출 때는 실신,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두근거리는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주로 맥박이 빨라지는 부정맥, 빈맥,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외래를 보면서 많이 뵀던 환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증상들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써왔는데요.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부정맥과 관련된 두근거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몇 번인지. 자, 1번.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세게 뛰는 게 느껴져서 잠을 못 자겠어요. 자, 2번. 귀에서 가끔씩 쿵쿵 맥박이 뛰는 소리가 들려서 불편해요. 3번. 2주 전부터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요. 가만히 있을 때도 혈압계로 맥박을 재보면 한 100회 정도 나와요. 자, 4번은 요새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씩 가슴이 쿵 하고 막 떨어지고 그럴 때 막 기침도 나와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박훈준 교수님 혹시 몇 번 같으세요? 부정맥 관련된 두근거림이. 제가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면 강의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딴짓 하다 걸렸네요. 네. 네, 저는 뭐 4번이 어떨까 싶은데요. 4번이요. 네, 아닌가요? 일단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번 채팅에 지금 몇 번 올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4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으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거의 대부분 2, 3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많이 봤으니까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박훈준 선생님 역시 훌륭한 심장 전문이십니다. 부정맥 강의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자, 1번, 2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4번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1번 심장이 세게 뛰는 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부정맥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맥이 빨라지는 것, 느려지는 것, 불규칙해지는 것. 이분은 그 셋 중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심장이 세게 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자려고 누우면 내 심장이 뛰는 거 그동안 몰랐는데 누웠을 때 갑자기 알겠다는 거예요. 부정맥이 자려고 누웠을 때만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겠죠. 생겼을 때 증상도 부정맥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귀에서 가끔씩 쿵쿵 맥박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증상 많이 있으신데요. 이것도 맥박이 뛰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내 맥이 빨랐는지 느렸는지 불규칙했는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쿵쿵 그냥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요. 이거는 귀에도 이제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귀에 맥박이 전달될 때 이게 좀 혈압이 올라가거나 좀 몸이 예민해질 때 그게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뭐 교감신경계 항진 이런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2주 전부터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데요. 일단 부정맥은 대부분 좀 발작적으로 나타나요.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2주 전부터 계속 빠르다는 건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고요. 물론 근데 지속성 부정맥도 있긴 있어요. 2주 동안 계속 지속되는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맥박이 어떤가요? 뭐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아요. 100회 정도고 그냥 정상에서 좀 빠른 편이죠. 그런 경우는 뭐 다른 뭐 갑상선 항진증이라던가 어떤 다른 상태에서 좀 자기 정상맥이 빨라지는 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4번은 굉장히 전형적인 부정맥 증상입니다. 이 4번은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조기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 증상이고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질 때 이런 부정맥이 생길 때 심장이 좀 빨리 세게 뛰면서 횡격막을 자극해서 기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수축의 증상이다.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과 관련된 부정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을 제가 3개를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 3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가 조기수축, 앞에 그 기침하는 부정맥. 두 번째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세 번째 심방세동. 이렇게 이제 흔한 부정맥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고 맥이 느려진 서맥도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모든 부정맥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설명드리고요. 자, 부정맥을 그래서 진단을 제가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귀에서 맥박 뛰는 소리가 들렸다는 분 나왔습니다. 헤이헤이님, 이비인후과 갔더니 귀 질환이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맥이 아니에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 당시에 심전도가 필요해요. 그 증상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뭐 계속 있으면 모르겠지만 증상이 잠깐 있었다가 어제 너무 불편했는데 오늘 병원 가면은 그날은 안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날 심전도 가지고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실제로 부정맥 증상 같은데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맥박을 잡아보면 진단하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맥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른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경동맥, 그리고 요골동맥, 손목에 있는 동맥이죠.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경동맥은 이 목에 있는 근육, 이 근육 2개 사이에 손가락을 꽉 눌러보면 맥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보면 내 맥이 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골동맥은 제가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엄지손가락 밑에 이 부분에 이 뼈 사이에요. 뼈 사이의 공간에 손가락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 보면 역시 맥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데서 맥박을 증상이 있을 때 잡아보면 진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맥박을 그런 촉지할 때 어떻게 하냐? 한 10초 정도 잡고 계시면 돼요. 먼저 맥박수를 계산해야 돼요. 10초 동안 몇 번 뛰었는지 잰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맥박 한 번씩 잡을 거예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10초 동안 맥박 세서 6을 곱하고 있습니다. 1분은 60초니까 그러면 이제 1분당 맥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맥을 뛰면서 맥박이 규칙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맥박이 탕, 뚝, 뚝 이렇게 규칙적인지. 그리고 내가 두근거림을 느끼는 그 당시에 맥박이 달라졌는가, 평소와 달라졌는지 이것을 알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불규칙했는지 빨랐는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부정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증상을 제가 이렇게 말로 써왔는데요. 1번은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려서 힘들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한 번씩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거의 매일 몇 번씩 생깁니다. 다른 환자분은 어쩌다 한 번씩 가슴에서 심장이 벌떡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 맥을 잡아보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럴 때 맥을 잡아봤더니 맥이 건너뛰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정맥 같다.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정맥 조기수축이라고 하고요. 이제 정확한 진단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가 찍혀야 된다고 그랬죠. 심전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심전도라는 게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맥이 뛸 때 이렇게 전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전기가 한번 나옵니다. 이때가 조기수축이라는 맥이 나올 때고요. 이 이상하게 생긴 전기는 엇박자로 나오죠. 박자가 안 맞게 나오고 다시 정상맥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이 쿵 하는 가슴이 떨어지는 느낌을 이 맥이 나올 때 느끼게 되는 거고 이걸 조기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기수축은 아까 심장의 정상맥이 동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뛰는데 그 사이에 엇박자로 심장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맥이 먼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엇박자로 나오니까 한번 맥이 정상맥이랑 부딪히고 건너뛰고 나는 가슴이 쿵 하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조기수축은 건강한 사람한테도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있어요. 다 관찰이 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나타나거나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좀 예민해질 때 좀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진단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해봐야 되고 대부분 이 연속적 심전도 모니터라 그래서 이 부정맥은 사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있었다 없었다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달아봐야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검사가 홀터 검사라 그래서 이제 24시간 심전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심전도 조그만 기계 같은 것을 달고 하루 생활하고 다음날 반납하면 이 기계가 하루 동안의 심전도를 다 기록을 해서 그중에 부정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수축이라는 부정맥이 일단은 빈도가 중요해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둘째는 혹시 다른 부정맥이 같이 동반이 된 것은 아닌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하루 동안으로 좀 알기가 좀 어렵다. 증상이 어떤 날은 있었다가 어떤 날은 없었다가 이런 다음에 하루 가지고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는 요새는 이 패치형 심전도 모니터가 있어요. 장기간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도 부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들로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수축은 정상적인 심장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종착역인 심부전 혹은 뭐 다른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심장 기능 자체가 정상이라면 꼭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기수축이 피로 혹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음, 카페인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심해질 수 있고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화 요인을 먼저 좀 개선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얼른 이제 개선하기가 좀 어렵고 그에 비해서 부정맥의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24시간 심전도를 해봤더니 빈도가 아주 잦은 경우 보통 저희가 15% 기준으로 보는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15% 나온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빈도가 잦다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투약 치료, 이제 먹는 약으로 이 약을 좀 부정맥 생기는 걸 좀 억제해 줄 수가 있고요. 대략 한 60-70%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면 좀 편해져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아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약제를 저희가 평생 복용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기수축 그냥 일시적으로 좀 편하라고 약을 드리는 거지 어떤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드시다 편하면 좀 줄여보시고 괜찮으면 끊어보세요. 이 정도 제가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안 오세요. 외래. 아마 좋아지시니까 안 오셨겠죠. 그러다 한 2년 뒤에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괜찮은데 요새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정맥이고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제 약을 투여해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호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이제 부정맥이 좀 빈도가 많은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부정맥이 나오는 조기수축이 나오는 부위를 고주파를 통해서 없애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 그러는데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80-90% 이상은 효과적으로 부정맥을 이제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약도 좀 끊을 수 있고 이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시술까지 꼭 필요한 경우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기수축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두 번째 다른 환자분 얘기를 해볼게요. 30세 여성인데 젊은 여성분이죠. 이전부터 간헐적인 두근거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자세를 바꿨을 때 뭐 수그렸거나 앉았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갑자기 시작되는데 시작되면 맥이 매우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다가 수분의 수시간 뒤에 갑자기 또 멈췄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이 두근거림으로 오신 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맥이 뛰는 게 빨리 뛰었냐 일단 물어보고요. 이 빨리 뛰는 느낌이 갑자기 멈췄느냐 이것도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부정맥이 생겼다가 멈춘 다음에 보통 이렇게 본인이 지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두근거림이란 게 내가 심장이 뛰는 느낌을 불쾌하게 느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맥이 이상하게 뛰면 거의 대부분 부정맥 환자분들은 그거를 느껴요. 내 맥이 빨랐거나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예약해서 가면 증상이 없어요. 없을 때 가시겠죠.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고 또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세 멈추기 때문에 그때 딱 가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진단이 안 돼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들으면 거의 이런 증상은 바로 이 부정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맥이 빠르다고 했죠. 빈맥이에요. 빈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정맥이 아닌 경우, 동성 빈맥, 아까 동결절, 거기서 그냥 맥이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운동할 땐 당연히 맥이 빨라지고 좀 걱정이 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맥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감기 걸려도 맥이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교감신경 반응, 긴장 상태에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부정맥 중에는 이제 그 동성 빈맥이 정상 맥박이 좀 부적절하게 빨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앞의 경우랑 좀 다른 게 되겠고 앞의 경우는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멈추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생겼다가 멈춘 경우에 이 빈맥성 부정맥이고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로 나오는 빈맥 중에 이제 심실성 빈맥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 훨씬 이제 빈도는 상심실성 빈맥의 빈도가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 이 상심실성 빈맥은 발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영어로는 PSVT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흔하게 있는 부정맥이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정맥은 일단은 심장에서 정상 전기 신호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전기 나온다 그랬죠. 이 부정맥이 생겼을 때는 심장 안에 이 방실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안에서 전기가 막 맴돌아요. 방실결절에 여러 가지 전도로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맴돌면서 맥이 빨라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부전도로라고 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 통하는 전깃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깃줄을 통해서 전기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맥이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전도로나 이 방실결절에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부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맥박수가 정상의 한 2배 정도로 빨라집니다. 대략 150회 이상, 분당 15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역시 진단을 하려면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 심전도 뭐 판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얼른 보여드리면 평소에 이런 게 정상이라면 부정이 발생 때는 전기가 한 2배로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이런 심전도를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증상은 이제 맥박이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두근거리고 심하면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호흡곤란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봐야 진단이 되는데 보통 그래요. 이제 2달에 한 번 생기고 두근거림이 뭐 30분 이내에 멈추는데 그때 심전도를 대체 어떻게 찍나요? 찍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뭐 맥박을 잡아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기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 스마트워치를 많이들 이제 쓰시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워치에는 이제 맥박을 보는 기능도 있는데 심전도를 찍는 기능도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심전도를 찍을 때는 보통 시계를 차고 있는 반대쪽 손가락을 심전도에 이제 잡아서 전도를 해서 두 군데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심전도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심전도 기능을 딱 누르고 심전도를 찍으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찍는 심전도랑 비슷하게 대신 이제 전극은 하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찍고 나면 스마트워치가 이제 판독도 해줘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정상입니다, 병원 가세요. 판독해주는데 그거는 잘 안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잘 안 맞는데 이걸 저희가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워낙 이 화질이 좋기 때문에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찍어 오셔서 이 핸드폰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출력을 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휴대용 심전도 기기가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병원에서 이제 대여도 뭐 1주일에서 2주일까지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증상이 있을 때 가슴 쪽에 이렇게 얼른 대보면 심전도를 찍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이 휴대용 심전도 기기로 진단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한다면 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치료법이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경동맥 마사지 그리고 발살바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동맥 마사지는 아까 제가 경동맥을 찾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경동맥, 맥이 뛰는 부분을 마사지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꽉 누르고 한참 기다리는 겁니다. 한쪽만 눌러야 돼요. 양쪽을 다 누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양쪽을 다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쪽만 꽉 누르고 기다리면 이제 몸에서는 혈압이 올라간 줄 알고 맥을 떨어뜨리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부정맥이 멈출 수가 있고, 둘째는 발살법법이라고 화장실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대변 보는 자세랑 비슷해요. 내가 숨을 배에다 넣고 그 배에다 대변 보는 것처럼 힘을 꽉 주고 숨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맥이 좀 느려지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로 이거를 하는 게 뭐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증상 발생 시에만 먹을 수 있는 응급약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너무 잦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비상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 약제를 복용한다면 부정맥을 좀 억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뭐 평생 약을 먹어야, 이게 전기줄을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될 부정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증상이 너무 잦은 경우, 뭐 의사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대략 뭐 1년에 한 2번 이상 생기면 그래도 시술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치료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안 생기고 더 이제 안심하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앞에 이제 그 조기 수축 때 한 거랑 이제 비슷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혈관으로 조그만 관을 넣어서 심장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전극을 위치를 시켜서 이 부정맥 나오는 데를 저희가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나오는 부분을 이 전극 도자를 통해서 여기 끝에 고주파가 나오는데요. 고주파로 부정맥이 나오는 전깃줄만 살짝 찢어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 시술을 하면은 저희가 시술하는 중간에 부정맥을 반드시 이제 유발을 해서 부정맥이 도는 길을 확인해서 시술을 하는데, 부정맥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발작성, 상심성 빈맥을 저희가 90% 이상은 시술하면서 다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검사들로 이렇게 진단이 좀 안 되는 경우, 증상이 뭐 1년에 2번 생기는데 그때 심전도 찍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시술해서 저희가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은 수면 마취로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이 시술은 상당히 안전한 시술이라서 통증이나 합병증도 거의 없고 성공률도 한 90% 이상, 재발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부분은 시술로서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자주 생기고 불편하다면 시술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한 그런 치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정맥. 세 번째 이제 환자 2분 제가 케이스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환자 40세 남자분인데 좀부터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맥박이 불규칙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몇 시간 동안 지속돼요. 그저께도 과음을 했는데 어제부터 두근거리는 느낌이 계속되고 숨도 차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환자분이 인지를 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도 맥박이 고르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었고 불규칙했는데 별로 증상은 없으셨대요. 근데 요새는 숨이 차고 몸이 부어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숨이 차고 몸이 붓는 증상은 어떤 심장 내과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하고 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심부전, 앞에서도 강의를 해주셨지만 심장 기능이 나빠질 때 생기는 증상이 숨이 차고 몸이 붓는 증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위험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정맥인 것 같네요. 제가 빨리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부정맥은 앞에 부정맥들이랑은 좀 달라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은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방세동 차례죠. 이게 가장 요새 많이 있는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맥박이 정상일 때는 이 동결절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심장의 이 심방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전기가 불규칙하게 내가 먼저 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상맥은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심방의 불규칙한 맥박 전기만 가지고 맥이 뛰게 되기 때문에, 심전들을 보면 맥이 정상일 때는 심전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심방세동일 때는 맥이 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전기가 나오고, 심장이 뛰지 않고 있을 때도 보면 일직선이 아니고 계속 지글지글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심방세동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세동이란 말 자체가 이제 심방이 잔떨림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이고 음주 노화와 관련이 많다. 그리고 40대 이후 평생 동안 약 4분의 1에서 심방세동을 갖게 될 만큼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부정맥이에요. 점점 이 심방세동은 많아지고 있고요. 연세가 드시는 것, 그리고 고령화 사회랑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제 중요한 그런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75세가 넘어가는 경우는 6%, 굉장히 많은 비율에서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이제 의학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혼의 라이벌이 있죠. 담배와 술.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심방세동과 연관이 많을까요? 제가 근데 앞에서 이미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이거 제 실수인데요. 보통 우리 심장에 특히 혈관에 나쁜 것은 담배, 정말 나쁘다고 알고 계시죠? 부정맥에는 담배보다 술이 그래도 더 나쁩니다. 담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담배도 나쁘지만 술이 가장 나쁩니다. 부정맥에는. 술은 보통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심장에 괜찮다, 심장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맥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부정맥에는 하루에 한두 잔도 안 좋고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노화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건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술을 금주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방세동의 문제는 본인의 증상보다 더 문제는 혈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정상일 때는 이렇게 심방에서 전기가 나와서 심방이 잘 뛰는데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심방은 이제 전기가 불규칙하게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뛰질 못하고 안에서 피가 와류가 생깁니다. 피가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방이 좌심방에 이런 피가 정체가 되면 좌심방 옆에는 이런 주머니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좌심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실제로 피떡이 생긴 혈전이라 그러는데 혈전이 생긴 환자의 심장 초음파인데요. 혈전이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이에요. 좌심방이 안에 이렇게 혈전, 피떡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보통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톡 떨어져 나가서 몸의 혈관으로 들어가면 몸의 다른 중요한 혈관에 가서 막힐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갔을 때 맨 처음 만나는 혈관은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이거 제가 고쳤는데 정상 대비해서 두세 배, 처음엔 두세 배인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많게는 5배에서 7배까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심방세동으로 생긴 뇌졸중은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분들이 생긴 뇌졸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합병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심방세동이 있으면 그 심방의 역할이 사라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심장 기능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별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심부전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어도 맥이 불규칙한 것만 있지 본인이 별로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이제 증상이 생긴다면 보통 처음 생겼을 때도 그렇고 심부전이 진행했을 때도 그런데 두근거림, 호흡곤란, 실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없더라도 이 뇌졸중의 위험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치료에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건데요. 기저질환 및 나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한 항응고제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원인이 아까 금주,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있고 동반 질환을 같이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스트레스나 과로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약 약물을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맥을 일단 정상맥으로 돌리는 걸 가장 목표로 해요. 정상맥으로 돌려서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심방세동 어쨌든 심장의 노화랑도 연관이 있고 이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심방세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좀 어렵다면 그 상태에서라도 맥박 수는 정상 범위로 조절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심장을 더 편하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이제 약으로 반응이 없을 때는 고주파 절제술, 혹은 요새는 냉각도제라 그래서 풍선으로 절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심장 안에 역시 관을 넣어서 이 심방세동은 어디 딱 나온다고 정해진 데는 없어요. 심방 안에 여러 부분에 부정맥이 나온 데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다 고주파로 찢어서 못 나오게 하는 시술인데 이것은 이제 100% 완벽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불응성의 심방세동에서만 하고 시술하더라도 저희가 심장을 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부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30에서 40%. 아주 조기에 빨리 치료했을 때가 30%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재발률은 좀 오래된 부정맥일수록 높은데 5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고 추적하는 추적이 필요하고요. 계속 관리해 나가는 부정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근거림의 원인은 심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요. 심장의 원인인 경우는 이제 두근거림이 발생한 상황 주관적 느낌을 자세히 기록해서 원인 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지 부정맥이 진단이 되는 것인데 당시 맥박을 잡으면 도움이 되고 스마트워치로 찍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명한 부정맥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부정맥이 있는데요. 또 이제 서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맥박 이상과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꼭 부정맥 전문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